뷰티? 화보? No. 라이더의 패션을 위한 바이크 용품샵 광고. 일상적인 출근길에 패션을 더해주는 와우. 오토바이 용품은 와우모터스로. What's up guys? 뮤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CBR 트리플 R이 전시되어 있는 이제 카페 더고라는 곳인데요. 이제 혼다에서 운영하는 카페이고, 이곳에 이제 이번 신형 25년식 트리플 R이 전시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트리플 R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뭐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제 좀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하야부사 지금 시승 영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하면은 외관상에서 윙이겠죠. 기존에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구멍이 3개가 있는 윙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윙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살짝 튀어나오는 윙같이 느껴지지만,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윙넷이 펼쳐져서 조금 더 다운퍼스,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 개선된 윙넷을 달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의 프론트 부분부터 보면은 서스펜션이 MPX 스마트 EC 3.0 세대가 들어가서 이제 올린지에 3세대 서스펜션이 앞쪽과 뒤쪽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어 쪽에는 TTX 36 3.0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진화된, 그리고 앞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댐핑을 가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댐핑력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범프 흡수력이 더 좋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래블은 125mm입니다. 보통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론 같은 경우에는 119mm, 또 뭐 스천R 같은 뭐 이런 R차 같은 경우 보통 120mm의 이 스트로크 값을 가지는데, 그 트래블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또 변동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변동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앞쪽이 디스크는 330mm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320mm인데 330까지 커지게 되면서 제동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화된 부분은 이제 이 브렘보의 캘리퍼입니다. 이 스틸레마에서 스틸레마 R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스틸레마와 R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스틸레마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디자인이 살짝 이렇게 가미된 거, 이런 거 디자인의 차이지만,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뒤쪽 부분을 보면은 이제 바람을 막고, 이제 바람이 이 캘리퍼를 통과해서 가운데로 통과해서 이 바람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뜨거운 열이 발산이 되는 그 부분에서 이 피스톤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에 피스톤이 살짝 보여요. 구멍이 뚫린 걸 볼 수 있죠. 저 구멍이 뚫린 곳을 이제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공기가, 뜨거운 바람이 저 피스톤도 통과하게 되고, 피스톤 안쪽에 차 있던 뜨거운 바람도 더 식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캘리퍼의 온도, 그리고 패드의 온도, 피스톤의 온도, 디스크의 온도마저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온도 관리가 더 탁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 앞쪽 부분에 이 키리스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사용을 했듯이 스마트 키를 적용을 했고, 이건 단순히 뭐 스마트 키만 적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에 이모빌라이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되면서 더 간단하게 앞쪽에 이 트리플 트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발입, 위쪽에 이 탑 브릿지, 그리고 아래쪽에 브릿지를 통틀어서 이제 트리플 트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컴팩트하게 되면서 레이스 수준의 트리플 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앞쪽에 이 레메어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 라인이 굉장히 간소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저항을 만나지 않게 되고, 더 흡기가 원활하게 되면서 흡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레메어가 굉장히 크고 팔이 들어갑니다. 팔이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프레임까지 만질 수 있고, 에어 필터까지 손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전완근이 그렇게 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뚝이 쭉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다. 자, 이 부분은 결국 흡기 라인, 흡기 포트의 개선, 그리고 에어박스의 개선이 되면서 중속 영역대의 가속,
그로 인해서 코너링 탈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엔진인데, 엔진을 설명할 게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스윙암입니다. 이제 모토GP에서 사용하고 있는 RC213V에서 파생된 모델로 굉장히 긴 스윙암을 채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스윙암이 길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짧은 스윙암이 이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과 긴 스윙암이 움직이는 것과 이 작은 스트로크로 큰 변동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정되어 있는 휠 베이스에서 이 스윙암의 길이를 짧게 가져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길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스윙암을 길게 가져가면은 같은 스트로크로도 큰 변동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 노면 추정성과 요철에 의한, 그리고 변동폭에 의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로 인해서 또 순차감도 좋아지고 코너링 안정성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스윙암을 길게 가져가려면 이 제한된 휠 베이스에서 이 부분을 길게 뽑아야 되는데, 그 뽑기 위해서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엔진 부분이라든지 이쪽 설계 부분이 빨리 컴팩트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게 끝나지 못하면은 결국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이 스윙암의 시작점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엔진 부분이 컴팩트하게 가능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하고 이 스윙암을 길게 뽑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아크라포빅의 순정 배기입니다. 이제 아크라포빅과 이제 혼다와 같이 공동 개발한 트리플 R을 위한 배기는 저속 영역대와 이제 고속 영역대 모두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배기 라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티타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불필요한 질량이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무게 중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저 RPM, 고 RPM 모두 잘 대응이 되는 배기 라인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엔진 부분입니다. 과열이 돼서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이제 엔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가 81, 그리고 스트로크가 48.5로 모토GP에서 사용하고 있는 RC223V 엔진과 스펙이 동일합니다. 또 모토GP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단조 알루미늄 피스톤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게 질량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 RPM이 가능해져서 다른 R차와 다르게 이 트리플 R은 최고 RPM이 14,500rpm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고 RPM이 가능한 바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호가 81로 커졌기 때문에 결국 이 연소실이 이제 가늘고 넓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화시키고 폭발을 했을 때 이 연소 점화의 퍼지는 속도가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기 밸브를 조금 더 세우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개선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엔지니어가 밝히는 정도는 그 정도고, 자세한 거는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토GP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보호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이 모토GP 엔진에서 적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의 냉각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제 바텀 바이패스 냉각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엔진의 이제 테이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테이퍼 현상이라는 것은 연소실의 온도와 그 엔진 하부의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엔진 상부 쪽에서는 계속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엔진 윗부분은 뜨거운데 아래쪽은 상단부에 비해서는 이제 차갑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위쪽은 팽창하고 아래쪽은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원뿔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테이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혼다 트리플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하부와 상부를 이제 다르게 냉각을 시킵니다. 엔진 상부는 조금 더 이제 냉각된 냉각수를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엔진 하부 쪽은 비교적 냉각이 덜 된 냉각수를 흘려 보내줌으로써 이제 상부 쪽은 더 식혀주고 하부 쪽은 덜 식혀줘서 이제 상부와 하부의 엔진의 온도 차를 더 줄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 테이퍼 현상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쪽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스톤 링이 실린더에 꽉 밀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진의 마모도 올라가게 되고요. 연소의 압축이 손실이 돼서 이 연소실의 압력이라든지 출력의 손실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 테이퍼 현상은 이 바텀 바이패스로 인해서 더 많이 줄였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엔진 측면 부분인데, 이제 캠샤프트와
이제 체인이 연결되는 그 부분을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이제 세미캠 기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엔진 크랭크샤프트 쪽에 만들어져 있는 기어와 이 캠샤프트의 기어를 체인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트리플 R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세미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링 기어를 만들게 되고, 그 아이들링 기어에 이제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인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체인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도 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RPM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모토GP 같은 경우에는 이 체인이 아닌 기어 드라이브 형식으로 이제 캠샤프트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이 양산차의 하이브리드 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기어를 전부 다 이제 만들게 되면은 소음도 커지고, 그 다음 비용도 커지고, 생산성도 떨어지는데, 이 체인은 줄이되 생산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만 조금 더 줄이는, 체인 길이만 조금 더 줄이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크랭크샤프트의 질량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더 빠른 반응성, 그리고 고RPM도 가능해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작에 비해서 216마력에서 218마력으로 이제 2마력 정도 향상이 됐고, 유로5도 충족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모터를 두 개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스로틀 모터 1번은 1, 2번, 그리고 2번은 3, 4번 실린더를 담당해서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성, 그리고 브레이킹 시에 엔진 브레이크의 필링이 더 향상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명드린 이 엔진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컴팩트해졌고, 그 컴팩트해진 엔진 덕분에 자유롭게 무게 배분을 위한 설정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배치도를 통해서 긴 스윙함을 또 결과적으로는 만들 수 있게 되는 이 연속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도 컴팩트해졌고, 미션도 더 엔진 쪽으로 붙으면서 전체 크기가 작아지게 된 부분이죠. 그리고 뭐 OLZ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때가 있으면은 설명드리겠고요. 계속 지금 발열 때문에 연속 촬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는 200에 55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시트고를 겸비한 그런 편편비를 가졌고, 또 다른 타사의 이제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190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200을 사용하면서 직진 안정성이나 고속 안정성을 조금 더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을 채택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으로 또 파니갈레 V4가 있는데, V4 같은 경우에는 편편비가 60이라서 조금 더 블록해서 그로 인해서 시트고가 좀 더 올라갔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크 포지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고는 8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쪽 스윙함이 들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전작에 비해서 핸들의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포지션이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포지션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제가 올라탔을 때는 지금 뒤쪽 스윙함이 들려서 사실 잘 판단이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시트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현상으로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 만들어지되, 이제 상체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서 포지션이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포지션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 패그와 핸들의 이 삼각형이 이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간단하게 이 CBR 트리플 R 25년식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변화폭은 가격이죠. 이제 기존 가격보다 이제 800만 원이 낮춰진 2,98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리터급 바이크에서 선택권에서 많이 올릴 수 있는 바이크로 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DM으로 또 문의해 주신 분도 있고 한데, 뭐 트랙 시승기는 올라오냐, 아니면은 뭐 시승기가 올라오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사실 뭐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구독 바이크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아도 초대받지 못하면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를 안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그죠? 뭐 혼다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연락 많이 주시고, 저도 좀 초대해 주시고 시승기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하야부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복구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편집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끊기기도 하고 이제 영상이 중간중간 음성도 날아가고 복구 안 된 영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난관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과율로 인해서 꺼지는데 오늘 이제 CBR 트리플 R 2025년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